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미국 주식 잘 골라서 매매해보자, 미국 주식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알려드리고, 두 번째 뒤에서는 제가 기본적 분석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배워두시면은 미국 주식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고 선별을 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잘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은 사실은 종목을 잘 이제 골라내는 것도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은 잘 골랐다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무나 다 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종목들 그냥 사면 되죠. 사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에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만 이제 잘 사고 잘 팔고 잘 나오겠죠. 돈도 벌겠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 잡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이제 기업 실적 보고서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은 차트, 기본적인 서류, 그냥 이렇게 보고 이제 분석을 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뭐 투자의 이제 방법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기본적 분석 위주로 좀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라든지 뭐 그냥 보고서나 이런 거 보고 뭐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물론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재무제표 보고 괜찮다 싶어서 그 이제 회사에 또 찾아가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쓰던 방식, 이거는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기술적 차트까지 같이 이제 봐주셔야 되는 그러한 이제 매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매매 좀 할 줄 안다 이런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꼭 들어가게 되고요. 기본적 분석을 후행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기본적 분석이 워낙 중요한 줄 알까요? 뭐 어떤 종목이 좋네, 실적이 어땠네, 소문에 듣고 소문에 판단,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잘하는 분들은 이제 매매 이제 스킬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스킬이 좀 있고, 사실 롱 포지션으로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숏 포지션으로 어느 정도 먹고 팔면서 계속 샀다 팔다 하면서 가져가는 그러한 매매 기술을 좀 선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으로만 가신 분들은 말 그대로 장기 투자로 가는데, 이 장기 투자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대부분이 장기 투자 하실 때는 어떤 경우냐면, 매매하시다가 물렸을 경우에 이제 나도 모르게 물렸다,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로 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기업 분석을 해서 나는 이 종목, 이 주식이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거야, 이런 걸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배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은 투기, 2번은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2번 위주로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 분석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말 그대로 현실적인 매매예요. 왜냐면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기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딩만으로도 월 수익 몇십 프로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연 한 100%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트레이딩의 기술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잘 종목을 선별해내고 어떻게 잘 팔고 어떻게 잘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술적 분석의 종류는 사실은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봉상 이동평균선을 보자. 두 번째는 패턴을 보자. 이게 상승 패턴인지 하락 패턴인지 뭐 수렴 패턴인지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이 패턴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뭐 부가적으로 들어갈 것들, 뭐 거래량을 보네, 또 뭐 보조지표를 쓰네 안 쓰네,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3번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평선이랑 기본적인 상승 패턴인지 하락 패턴인지 W 패턴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일단 켜놨고요. 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국내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뭐 국내 선물이든 모든 기본 이제 매매 베이스는 이평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있고 11선, 21선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동평균. 자, 5일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최근 5거래일의 종가를 다 합해요. 최근 5거래일의 종가를 다 합해가지고 나누기 5 때리면은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의 종가를 다 합해서 10으로 나누면은 1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수치가 나오겠죠. 그게 연결이 되어서 바로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 안 드렸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이것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네, 이것까지 제가 다 설명하려면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자, 다음번 영상에서 이러한 디테일한 기술적 매매 분석 관련해서도 조금씩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내실 때 유튜브 한번 보시고요. 자, 유튜브에 이제 보신 분들께서는 또 꼭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흐름은 어떻게 올라가죠?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아, 아빠 이거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상승장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저점, 고점, 저점, 또 올라가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눌러주고 올라가고 현재 상승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진입의 위치들은 전부 다 이런 눌림목 지점들을 이제 노려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눌림목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어찌됐건 일단 주식을 하든 선물을 하든 간에 상승장에서는 이런 눌림목 자리들 눌러줄 때 올라가고 눌러줄 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위치들을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파악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현 시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본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고 현재 올라가는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 요 하늘색 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으로 이제 밑에 깔려 있을 때 이게 말 그대로 정배열 차트, 말 그대로 정상적인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위에서부터 장기 이평 뭐 120, 60, 20, 15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락 패턴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쭉쭉쭉 내려가는 패턴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번 내려갔었죠. 그랬다 이제 올라갔는데, 어찌됐건 지금 기술적 매매에서는 이런 눌림목 파동을 잡아내셔야 되고, 보통 이제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평선들과 이렇게 이평선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있죠. 이럴 때는 저는 안 사요. 이럴 때는 절대 안 사요. 이럴 때는 오히려 파는 구간이고, 이렇게 지금 다일 때 있죠. 이렇게 다여줄 때 이런 시점들이 매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 영역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하자면, 지금 보시면 좌측부터 이런 구간들 그죠? 이런 구간들이 매수의 타이밍이 되겠죠. 진입 타이밍, 이렇게 진입 타이밍,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눌러줬을 때 이 영역 안에 있을 때도 진입 타이밍,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평선에서 저렇게 멀리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위로. 자, 이런 구간은 이제 청산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구간의 타이밍들을 노려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주식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보통 터진 게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무조건 이게 터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오면 최소 5에서 10%씩은 터져줘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량주들은 이렇게 터져주거든요. 그래서 샀다 팠다 하더라도 지금 봐봐, 6월에서 7월달까지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6월에서 7월달 여러분 예를 들어 2번 정도만 그냥 팠다 칠게요. 그래도 최소 5%씩만 2번 먹었다 해도 10% 수익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 되겠죠? 자, 이게 12개월 동안 수익이 난다면 1억 2천원의 수익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매매하다 보면 살짝 눌러주면서 물릴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갔다 칩시다. 여기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올라간 차가 내려가 버렸어. 그럼 살짝 물렸잖아요. 그렇지만 장기 이평선들 60과 122평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플레이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하실 때는 가는 놈에게 올라타자. 가는 놈을 따라 붙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통 이제 매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떨어지고 물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기간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장기 투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상승장에 배팅을 하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만 이것도 물론 이제 손절에 그 타이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잡으셔야 되는데 5일선, 11선, 21선은 이제 진입의 기준을 잡으셔도 되고요. 61선을 손절의 기준을 잡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올라가다가 61선 팍 깨버렸어. 깨고 마감이 됐어. 그러면 장기 이평선을 깼다는 것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 끊어주고요. 끊어주고 뭐 121선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매집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이평선을 잘 못 깨요.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좌측에 특히 이렇게 완전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탔다. 완전 이건 매수 타이밍인데 지금 3월 달 돌파하고 나서 지금 현재 8월까지 5개월 동안 거의 노손절이 나오겠죠. 이러면은 노손절, 그죠? 물론 이제 깨지면은 털고 나와야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따라 붙어줘야 되고, 또 눌러줄 때 따라 붙고, 눌러줄 때 따라 붙고, 또 눌러줄 때 따라 붙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에 배팅을 하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는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웬만하면. 이거 한번 월별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월별 차트 한번 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 자, 지금 봅시다. 2000년도에 태어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러면 이제 한 20살, 아니 10대겠죠?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와, 이때도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50불도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100불도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150도 고점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200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우량주예요. 우량주. 제가 뒤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좀 알려드릴 건데, 어찌됐건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좀 단타성으로 대응을 한다면 일봉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조금 더 난 좀 롱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한다 그러면 주간 차트라든지 월간 차트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종목으로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번 눌러줬지만 어떻게 됐죠, 여러분? 결국에는 쭉 상승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량주예요. 그죠? 오히려 그 코로나 사태보다 더 그냥 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패턴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 건데, 보통 이렇게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저항선 영역을 보통 3-4번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뚫을 때는 거의 이거는 더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따라 붙어줘야겠죠. 요때 당시에. 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하게 이게 눌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일단 나와주는 게 좋아요. 이때는 물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일단 나오고, 이게 이평선이 단계적으로 깨졌기 때문에 저는 밑에서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해외 선물 이제 매매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해선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무조건 그냥 기본적 그 기술적 분석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해선에서는 지금 최근에 신고점 갱신을 하면서 11,050포인트가 이제 여기 하나, 둘,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자, 여기 보면은 이 3번 위치를 이제 얘들이 돌파를 했었거든요.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추가 반등이 나왔죠. 지금 또 어떻게 지지를 받고 있죠? 자,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이 잘 돼야 돼요. 차트 분석이 잘 돼야만 잘 사고 잘 팔고 잘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잘 손절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가 매집 구간인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매물대 라인들을 여러분들께서 딱딱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앞전에 이제 선물에서는 제가 이제 나스닥은 1400포인트에서 이제 매집을 대응을 했었고, 그다음 매도는 11,050 매물대에서 고점 매도 대응을 했다가 요 구간은 오히려 매수 쪽을 일단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 100개 상위 1, 2부터 100위까지 이제 종목들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페이스북, 뭐 테슬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나 이제 주식을 여러 종목을 하기보다는 한 종목 퉁쳐서 하란다 그러면 차에 해외 선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거 같은 게 테슬라였고, 그 다음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이제 좀 수익을 많이 냈었던 그 종목입니다.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 저희가 이제 매집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들어갔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수 타이밍인 거지. 만약 무너졌다 하더라도 밑에 61선에 받쳐주니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만 저는 이제 보통 때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이때 당시엔 무너졌었지만 이때 회복을 하죠. 자, 그러면은 트레이딩 기술 하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다가 요때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뭐 못 팔고 더 내려왔어.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버렸거든요. 그죠? 저 코로나 사태 때인데 5일선 11선이 뭐 21선 61선 121선 깨고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었고, 그다음에 4월달에 보면 이게 회복을 했어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이때가 바로 그냥 매수 타이밍이에요.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다. 왜냐면 한 달 정도 코로나 사태 나오고 한 달 정도 지났었고, 말 그대로 바이러스 악재이기 때문에 기술주에는 크게 영향은 없다.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빨리 해야 되고, 이때 이제 기본적 분석에 같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때는 약간 중장기 투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매매를 가능할 그 진입 타이밍이 좋았었고, 기본적 분석으로도 장기 투자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다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돼요. 이런 자리는 잘 안 나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트레이딩의 기술 위치, 바로 이제 제가 체크하는 포인트들 잘 보세요. 이런 포인트들 자체가 사실은 매수 매집의 구간들입니다. 샀다 팔았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그라미 사서 팔고, 눌러줄 때 또 사서 팔고, 또 눌러줄 때 또 사서 팔고, 못 팔았으면 홀딩, 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우상향 그래프를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뭐 맨날 뭐 어쨌네 저쨌네 소식지나 보고 있고 그러면은 투자의 한계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뭐 어떤 종목을 예로 든자면은 이제 알파벳 A. 자, 한번 볼까요? 자, 구글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제가 이제 매집을 했었죠. 자, 이것도 제가 앞전에 매집을 했었던 구간들은 바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특히 이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또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주식도 그렇고 저희 메인 종목이 이제 해외선물이긴 한데, 해외선물 하는 이유는 그냥 해외선물이 퉁쳐서 이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합니다. 좀 더 저한테는 안정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해외선물로 추세 매매로 가면은 크게 당할 게 없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간에 차트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이 61선 녹색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이 안 무너지고 한다면은 뭐 계속 또 올라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121선 또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 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다 물렸다 해도 어차피 대형 종목들은 또 가거든요. 크게 거품도 없습니다. 얘들은 물론 이제 거품 당연히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인정하고 가야죠.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원래 주식은 거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페이스북 한번 봅시다. 얘들 어떻게 됐어요? 제가 페이스북도 와 이건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것도 요때와 요때가 매직 구간 대응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었는데, 만약에 앞전에 요런 자리에서 들어갔다 해도, 이런 자리들 제가 화살표한 자리들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 해도 결국에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평선들이 데드코스 나고 이럴 때는 일단 탈출하는 게 좋아요. 일단 여기서 끊어주고 다시 올라탄 거 확인했을 때 거의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그때가 다시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손절을 많이 해서 5%에서 끊었으면 익절을 플러스 10% 이상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죠? 우량주들은 한 번 상승장 만나면 쭉 갑니다. 얘들 지금 어떻게 했어요? 페이스북이 몇 년 동안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그냥 들어가라고. 어차피 월봉에서는 또 요 밑에 지지선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예시 종목도 좀 더 알려드리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 정도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리고 이제 패턴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다양해요. 어떤 패턴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는 쌍바닥 패턴, 이 쌍바닥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W 패턴에서도 쌍바닥이 서로 동일한 조건인지, 또는 우상향 조건인지, 또는 우하향 조건인지, 그죠? 이런 쌍바닥 패턴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쌍바닥 말고도 이제 역 헤드앤 숄더 패턴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닥권 신호인데, 이렇게 바닥이 3골을 찍고 가는 그러한 패턴이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약간 이런 이제 패턴들이 좀 나오면서 갔었거든요.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삼각 패턴이 있는데 삼각 패턴에서도 이제 우상향 패턴들, 예를 들어 이렇게 저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위쪽 뚫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삼각 패턴, 그 다음에 뭐 우하향 패턴, 이거는 하락 패턴에서 보통 나오는 패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패턴도 있겠죠. 이렇게 고점에서 보통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V자 반등, A자 반등 뭐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알려드리기 힘들고 대충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초보자분들은 이평선 매매만큼은 확실히 좀 배워두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걸 빠르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를 선별해내야 돼요. 일단은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진짜 탄탄한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거품인지 아니면 그냥 잡주인데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건지 뭐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이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뭐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있겠죠. 뭐 손익계산서 관련해서 쫙 보는 방법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일단은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회사 소개, 보통 뭐 동사는 뭐 어쨌네 저쨌네 막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 분포도에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이게 메이저들이 사실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 이제 비중 확대 이상이 있으면 괜찮아요. 비중 확대나 매수 쪽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매수 쪽에 가 있으면 진짜 괜찮은 종목들이고, 눌러줄 때 매수 위주로 가는 게 좋고,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매도, 비중 축소, 보유, 특히 보유 이하로 가면은 좀 불안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비중 확대부터 이렇게 체킹이 좀 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뭐 평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매수 의견 분포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충 이 정도만 훑어보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기본 좀 언제 설립이 되고 이딴 거 필요 없고, 내려오시면은 이제 뉴스 공시를 보셔야 돼요. 뉴스 공시, 왜 요즘에 페이스북이 올랐는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뭐 어떤 이제 호재가 있는지,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제 날짜와 주제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전망해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연간 이제 수치를 보면은 일단 매출액이랑 그 다음에 순이익 요거 두 개만 일단 보셔도 되는데,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미쳤죠 이거 완전 좋아요. 순이익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적자만 아니면 괜찮아요. 적자만 아니면 괜찮은데, 게다가 이제 매출액까지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순이익까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은. 그 외에 뭐 EPS, BPS 이딴 거 다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들 언제 다 봐요? 저 용어도 모르잖아. 뭐 ROE, PER 뭐 이딴 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많이 뭐 얘기해줘서 알겠지만, 이딴 거 필요 없고 일단은 매출액이랑 순이익 정도만 보세요. 그것까지 다 보고 있으면은 머리 아파요. 그리고 매출 구성도 좀 보시면 좋은데, 매출 구성액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국가는 미국에만 많이 팔리는지, 유럽이나 뭐 아시아 쪽에도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 서비스 군도 사실 이게 다양하면 좋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드버타이징, 거의 이제 광고 수익이 제일 이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고 수익 역시도 매출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뭐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기본적 분석에서 재무제표에 들어가시면은 뭐 손익계산서 뭐 막 많아요. 이딴 거 필요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더 디테일하게 볼 거면 저런 거 다 보시고, 뭐 주요 공시 뭐 이 정도? 아, 주요 공시 해도 안 나오는구나. 어쨌든 뉴스 공시 이 정도만 봐도 되니까,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정도 수준에서만 그냥 보세요. 더 자세히 볼 거면 뭐 다운받아서 보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뭐 그거 보면 뭐예요? 어차피 잘 사서 잘 팔면 되는 거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 그리고 나서 기본적 분석을 가자 이거예요. 왜냐면 기본적 분석 맨날 잘해봐야 한 3년 뒤에 올렸다 칩시다. 3년 뒤에 100% 올랐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뭐하냐고. 그냥 초보자분들, 특히 우리 같은 개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술적 분석으로 계속 돈을 쌓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500만원 투자를 했어요. 500만원 갖고 50만원 또 벌고 60만원 벌고 계속 그게 쌓여가다 보면은 결국 수익률은 100%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500만원 갖고 5천만원 번다? 이거는 정말 이건 신의 한 수, 인생에 딱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10배 뛰기고, 그럴 바에 차라리 기술적 매매, 이런 트레이딩의 기술을 확실히 늘려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년 주기라고 합시다. 주가가 주식시장이 뭐 한 10년에 한번 뭐 급락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뭐 10년 한번 온다 칩시다. 그러면 하락은 나와봐야 1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9년은 벌자고 9년 벌고 1년은 뭐 한번 손절해주고 그 어차피 기술적 매매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절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손절하고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탄 거 확실히 확인하고 그때 가서 들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 매매를 좀 더 선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인데 이 영상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0년 기준에서 제가 올해로 17년째 제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처음엔 이제 주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ELW 워런트 했다가 옵션 거래를 했다가 이제 국내 선물로 거래를 하다가 그 다음에 현재는 뭐 FX 마진 잠깐 했다가 이제 해외 선물로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 이렇게까지 과정을 제가 17년을 이제 겪었거든요. 근데 언제나 제가 이제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먼 위기 다 웬만하면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늘 느낀 것은 우량주는 끝까지 가더라. 그치만 그래도 국내 주식도 좋은데 그래도 뭐 미국 주식을 요즘엔 또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거래를 하시고 만약 난 좀 더 좋은 이제 매매 트레이딩 기술을 좀 보유를 해서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한다 그러면은 해외 선물로 가십시오. 근데 해외 선물이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자 봐봐요. 어차피 이것도 주식이랑 똑같은 게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것도 뭐 주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얘는 주식은 매수만 되는데 얘는 매도도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매도 추세로 해석을 해서 하방으로 당겨주다가 이렇게 올라타면은 매수 쪽 따라붙어 가지고 또 롱포지션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매수 계속 쌌다봤다 오히려 수익률은 선물이 훨씬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주식보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배우셔서 주식이든 뭐 선물이든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미국 주식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FX 마진에서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강의는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시고 더 디테일한 내용은 또 제 강좌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보시고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 임장 멘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